미래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박람회가 오는 10월 순천에서 열립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박람회에 벌써부터 지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여수에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를 두고 인근 주민 반대가 극심합니다. 화장장 건축 허가를 위한 주민 동의서를 놓고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 한 달을 맞았습니다. 사고 원인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올 상반기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비대면 안심관광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장마로 전남 동부권에서는 한 명이 숨지고 축구장 7,200여 개 면적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동부권 시군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광양에서 80대 노인이 숨졌고 5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고흥에서는 주택 36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농경지는 여수 112헥타르, 순천 420헥타르, 고흥 4,949헥타르 등 모두 5,495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또 하천이나 저수지 제방 등이 붕괴되거나 도로가 유실되는 등 공공시설물 피해도 동부권에서만 19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광양 진상면에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광양시 진상면 산사태 발생 현장에서는 오늘 31사단 장병 20여 명과 굴삭기, 덤프트럭 등이 투입돼 토사에 묻힌 잔해와 가재도구를 끌어내는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산사태 매몰 현장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숨진 82살 A씨의 노제가 유족과 이웃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6일 광양시 진상면 탄치마을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과 창고 등 4동이 매몰되고 80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회 김승남 의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항구적 수해 복구를 위해 2차 추경 예산안에 피해 복구비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와 국회 예결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예산과 인력이 열악한 전남 지역의 수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에 내린 장맛비로 강하류 지역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수거도 처리도 어려운 데다 강을 따라 조성된 간척지로 연결되는 크고 작은 배수로를 막을 경우 대규모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흘간의 장맛비가 내린 영산강 하류입니다. 수초와 생활 쓰레기 등이 수북합니다. 수거도 문제지만 쓰레기 처리도 골칫거리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악취와 함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예비비를 편성하여 가용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쓰레기 수거 및 소각 처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를 타고 강 상류로 향했습니다. 5에서 10m 크기로 덩어리진 쓰레기들이 끝없이 떠내려옵니다. 줄잡아 수천 톤에 이릅니다. 이처럼 상류 하천에 있던 수초가 작은 섬처럼 떠내려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에서 연결되는 소하천에도 쓰레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강을 따라 수백 개가 넘는 배수 장치를 막으면 꼼짝없이 간척지가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구뚝 수문을 개방해도 바닷물 수위가 높을 경우 농경지가 침수되는 상황이어서 위험을 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비로 영산강 하류 주변에서는 1000헥타르 넘는 논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은 평소보다 1.5m 정도 올라간 것 같고요. 영산강 하류 인접 시군들은 올해도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쓰레기 발생 책임과 처리 경계가 불분명해 전담 예산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노상 비가 오면은 의뢰껏 침수되는 것이 이곳입니다. 너는 한 달이나 보는데 물에 들어가지고 다 녹아버리니까 절망을 한 것이죠. 주말 동안 또다시 비가 예보돼 수해 쓰레기는 하류로 더욱 많이 밀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다양한 미래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박람회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회성 행사나 축제가 아닌 지역과 중소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로봇이 직접 원두를 준비해 커피를 내리고 또 다른 로봇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층까지 커피를 배달합니다. 이같이 AI와 5G를 활용한 로봇과 드론, VR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최신 장비와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박람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미래에는 생활 현장 곳곳이 어떻게 바뀔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단순한 이제 기업 부스를 설치하는 기존의 박람회하고 다르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농장에서 어떤 변화가 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3년 전부터 추진된 이번 박람회의 목표 중 하나는 지역에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콘텐츠를 직접 활용하는 겁니다. 순천시는 도심 일부 구간에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 주 관련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현재까지 80여 개 업체가 박람회 참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던져졌습니다. 대기업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대한 기술을 저희가 지역 기업한테 이전하든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팔로우를 만들 수 있도록. 박람회 기간에는 도내 학생들을 위한 전남 과학축전과 e스포츠 대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순천시는 다음 주부터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사무국을 운영해 100일 앞으로 다가온 행사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 완화 기간을 당초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남도는 올 상반기 14,000가구 2만 명에게 8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펫팸족 1,500만 시대,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장례를 치르기 원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기피시설인 탓에 운영을 하고 있는 동물 장묘업체는 전국에서 56곳에 불과합니다. 여수의 한 반려동물 화장장은 설치 이후에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로부터 400여 미터 떨어진 언덕, 소각시설을 갖춘 2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착공해 최근 준공을 마친 반려동물 화장장 건물입니다. 그러나 올해 초 동물 화장장이 곧 운영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가가 인접해 있어요. 전부 다 그 주위가 전부 다 전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화장장을 한다고 하면 매연이라든지 또 냄새라든지 또 나오는 먼지. 주민들은 업체 측이 주민 21명의 동의서를 제출해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이 서류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체가 2~3명 필체예요. 그 21명에 대한 필체가 그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8명이지 않습니까? 18명의 필체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결국 마을 청년들은 주민들을 소집해 서류 조작 의혹을 고발하기 위한 총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 마을 대표가 농약을 마시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마을 대표하신 분이 바로 이제 약을 갖고 와가지고 그냥 주민들 반대해서 응독을 했죠. 다들 이제 그거 보고 다들 놀래고 왜 이렇게 말하면 개발위원 쪽에서 문제 없어 왜 약을 뭐 이유가 있냐 그렇게까지. 한편 업체 측은 법적 절차를 밟아 허가를 받았고 뒷돈을 주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불법적인 일은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합당하니까 도행정심판에서 그걸 제기를 해준 거예요. 모두게 방해해놓고 법으로 승소를 해서 이겼는데 나는 부당한 방법으로 하지를 않았으니 나한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여수경찰서는 이달 초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 여수를 찾은 관광객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여수 지역 주요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 수는 397만 명으로 지난해 384만 명보다 13만 명, 3.3%가 증가했으며 다양한 해양 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시와 관내 9개 해수욕장 개장 등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수시는 이처럼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안심 관광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등 여수 관광의 경쟁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일부터 도내 해수욕장 54곳이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 12곳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안심 예약제 해수욕장은 여수 웅천과 고흥 풍류 입금이며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예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부실 철거, 불법 재하도, 조합 비리 등 사고 원인과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거 중이던 5층 높이 건물이 도로로 쓰러져 시내버스를 덮칩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학교 가다 집으로 돌아가던 고등학생, 암투병하는 어머니 병문안을 가던 딸이 가족과 영영 이별해야 했습니다. 30분 후면 도착한다고 하니까 이제 기다려서 안 오니까 전화해보니까 전화 통화가 안 돼. 이상해서 사고 현장을 가봤는데. 수사가 진행되며 학동 붕괴 사고는 생명보다 돈이, 법과 규정보다 권력이 우선인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고 초기 불법 재하도급은 없다던 현대산업개발의 말과 달리 공사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루어졌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속도전에 철거 공사는 계획서를 무시한 채 진행됐습니다. 현장을 지켜야 할 감리는 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왜 현장에는 안 가셨습니까? 관할인 동구청은 사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전관 예우 차원에서 현직 공무원이 절차를 무시한 채 감리를 선정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와서 전반적인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처음부터 쓰는 조건을 맡깁니다. 정보 사정을 알고 모든 조언을 해준다는 부분은 전당하고 긍정적으로 나오거든요. 해외 도피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 회장과 결탁한 재개발 조합장은 각종 계약 등 이권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업체들과 맺은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말 한마디에 바꾸고 조합 권한이 절대적인 보류지 처분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도 드러났습니다. 옛날 계약이나 이런 것들 관계인데요. 잠깐만 통화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일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건 24명. 당초 사고 한 달째인 시점에 진행하려던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가 연기된 가운데 신속한 수사로 각종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장마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비 소식은 주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 동안 기온이 올라 구름이 발달하면서 밤사이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 동안에도 장마는 주춤하겠지만 때때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지역 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초복맞이 삼계탕용으로 닭 3,000마리가 전달됐습니다. 사단법인 여수시민복지포럼 섬복지지원센터는 오늘 화정면을 시작으로 15일까지 남면과 삼산면에서 삼계탕용 닭 전달식을 갖고 지난 한 달 동안 시민과 기관단체가 후원한 1,500만 원 상당의 닭 3,000마리를 여수시에 전달했습니다. 섬복지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순수 재능 기부 활동으로
여름철 영양식 제공 프로그램 등 섬 복지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복지 지원을 위해 섬 지역 출신 인사와 지역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금품을 훔치다 집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고흥군의 한 주택에서 금품을 훔치다 낮잠에서 깬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3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곳에서도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이 중국 산동성 영성시 상무국과 합동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 중국 영성시 상무국과 온라인을 통해 설명회를 갖고 양 지역의 산업 환경과 캠핑카, 화장품, 수산 가공품 등을 생산하는 진출 의향 기업 10개사를 상호 소개했습니다. 특히 오늘 설명회에서 중국 기업인들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관세와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 입지로서의 광양만권의 이점, 한국의 FTA 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 기업의 성공 사례 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을 살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전남 구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구명위는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독재 시절에도 정치적 양심수를 7년 이상 수감한 선례가 없는데 이 의원은 8년째 수감 중이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지적했습니다.